안녕하세요. 10년차 당뇨 전문가의 친절한 혈당 관리 가이드 그 세 번째 시간. 임상영양사 최미연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눌 주제는 지난번 예고해드린 대로 바로 혈당 관리 왜 필요할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조금 높은 혈당 꼭 관리해야 하나요? 아직 당뇨는 아니라는데 그냥 둬도 괜찮지 않을까요? 특히 최근 건강검진에서 혈당 수치가 기준보다 약간 높게 나온 분들이라면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혈당 조절을 소홀히 했을 때 우리 몸에서는 겉으론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조용하지만 확실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나눌 내용 함께 보실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당뇨 전 단계에서 실제 당뇨로 진행될 확률, 혈당이 조절되지 않을 때 몸에서 생기는 변화, 고혈당, 합병증, 그리고 지금 당장 혈당을 관리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한국인의 유전적 특성상 더 취약한 이유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막연한 걱정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통해 내 몸을 이해하고 실천으로 연결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뇨 전 단계는 말 그대로 혈당 수치가 살짝 올라간 상태지만 당뇨병 진단 기준에는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라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었는데요. 문제는 이 시간을 그냥 넘기기 쉽다는 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전당뇨 상태에서 1년 안에 당뇨로 진행될 확률은 약 10%, 5년 안에는 30에서 50%까지 증가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임신성 당뇨를 경험한 여성은 출산 이후에 별다른 관리 없이 지낼 경우 당뇨병으로 진행될 위험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 따르면 5년에서 10년 내에 제2형 당뇨병 이완율이 30에서 70%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출산 후에 5년 이내가 가장 위험한 시기이며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위험이 유지됩니다. 이처럼 아직 당뇨는 아니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결국 당뇨병이라는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지금부터 관리가 필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혈당이 조금 높은 게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혈당이 높아지면 우리 몸속 혈관에서는 아주 조용하지만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과정을 하나씩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혈당이 높다는 건, 즉 고혈당이라는 건 혈액 속의 포도당이 지나치게 많다는 뜻입니다. 혈액 속의 높은 포도당이 혈관을 지나며 혈관 안쪽 벽인 내피세포를 자극하게 되고 미세한 상처를 내기 시작합니다. 또한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서는 활성산소, ROS라는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생성되며 이 활성산소는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켜 혈관을 손상시키게 되는데요. 쉽게 비유하면 사각 자른 후에 사고를 두면 사각 표면이 갈색으로 변화하는 갈변이 일어나듯이 우리의 혈관도 시간이 지나며 그렇게 산화되어 망가지기 시작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혈당 상태에서는 에이지스라는 최종 당화산물인 노폐물이 생성되는데 이 노폐물은 포도당과 단백질이 결합해 생기는 끈적끈적하고 딱딱한 물질로 혈관을 붓고 그리고 탄력 없게 만들고 쉽게 막히는 상태로 바꿔버립니다. 즉 혈관 유연성을 떨어뜨리게 되죠. 이런 변화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자극합니다. 혈관이 자꾸 자극받고 상처를 입으니 몸은 이걸 회복하려고 하고 면역세포를 보내고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염증이 또 반복되면 혈관이 점점 두꺼워지고 붓고 결국 혈액이 흐르는 공간이 좁아지게 됩니다. 오래지어 피부가 화상을 입듯이 혈관도 그렇게 화상 같은 상처를 입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이 과정이 바로 합병증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심장에서 멀리 떨어진 눈이나 콩팥, 발끝 같은 곳부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눈에서는 시력이 떨어지거나 실명을 초래하는 당뇨 망막 병증이 생길 수 있으며 콩팥에서는 단백뇨가 생기고 점차 만성 신부전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심장과 뇌에서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 있고 말초신경이 손상되면
약하면 속력 저림이나 감각 저하, 심하면 발궤양이나 절단 위험까지 생기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겉으로는 아무 증상이 없지만 혈관 속에서는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침묵의 혈관 손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혈당을 관리한다는 건 단지 혈당 수치를 낮추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을 지키는 혈관을 보호하는 일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성의 삶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 바로 폐경 시기와 당뇨병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실제로 폐경은 여성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혈당 조절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 시기 이후에 당뇨병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폐경과 당뇨병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연구는 이화여대 연구팀의 분석인데요. 40살에서 44세에 조기 폐경을 경험한 여성은 56세 이후 폐경한 여성에 비해 당뇨병 발생이 4.9배 더 높았으며, 또한 공복혈당이 100 이상이거나 당화혈색소가 5.7% 이상인 경우 당뇨 전 단계에 해당될 가능성도 2.8배 더 높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이후 여성 호르몬, 즉 에스트로겐의 급감 때문인데요. 우리 몸의 에스트로겐은 단순히 여성성을 조절하는 호르몬일 뿐만 아니라 혈당 조절, 인슐린 민감성 유지, 복부지방 축적을 억제하고 염증 조절까지 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이 확 줄어들고 혈당이 더 잘 오르게 되고 내장 지방도 더 쌓이고 인슐린 저항성도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당뇨병 위험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지는 문이 더 쉽게 열리는 구조가 되므로 이 시기 또한 절대로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폐경을 앞두거나 막 지나신 여성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바로 지금부터의 관리가 앞으로의 10년, 20년 후의 건강을 결정짓게 되므로 지금부터 관리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리고 특히 여성에게 있어서 폐경이 당뇨병의 주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앞에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특성, 바로 췌장의 구조와 기능 차이에 주목을 해볼까 합니다. 동양인은 서양인보다 당뇨병에 더 잘 걸린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이 말이 단순한 통념이 아닌 실제 과학적 근거가 있는 사실인데요. 최근 분당 서울대병원 연구팀에서 발표한 흥미로운 연구가 바로 이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동양인, 특히 한국인과 서양인의 췌장을 직접 비교한 연구를 통해 한국인이 왜 당뇨병에 더 취약한지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먼저 췌장의 크기를 보실까요? 췌장 크기는, 즉 췌장 용적을 비교해보면 한국인의 췌장은 서양인보다 크기가 12.3% 작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췌장 크기는 말 그대로 췌장이 얼마나 큰지를 말하는데요. 한국인의 평균 췌장 크기는 68.2cc, 서양인은 77.8cc로 한국인보다 약간 더 큽니다. 비유를 해보자면 작은 컵과 큰 컵을 비교하는 느낌인데요. 컵이 크면 더 많이 담을 수 있듯이 췌장이 클수록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베타세포의 수도 많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같은 자극을 받아도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죠. 반대로 한국인처럼 췌장이 작다는 건 그 안에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베타세포의 수가 적다는 뜻이며, 그만큼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췌장 안에 지방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한국인의 췌장은 서양인보다 22.8% 더 많은 지방이 침착되어 있었습니다. 지방이 많을수록 췌장이 피곤해지고, 또 마치 기름때가 낀 기계처럼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로 인슐린 분비 기능도 점점 떨어질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연구 결과는 바로 인슐린 분비 능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국인은 서양인보다 인슐린을 36.5%나 덜 분비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같은 양의 음식, 같은 혈당 자극을 받아도 한국인의 췌장은 서양인만큼 충분한 인슐린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이 인슐린 분비 능력을 쉽게 설명드리자면, 혈당이 올라갔을 때 췌장이 얼마나 빠르고 강하게 인슐린을 만들어내는지,
즉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치로 보면 한국인의 평균 인슐린 분비능은 7.94인 반면 서양인은 12.52로 한국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유하자면 한국인의 췌장은 약한 펌프처럼 물을 조금씩 뿜어내고 서양인의 췌장은 강한 펌프처럼 강하게 물을 내뿜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같은 자극을 받아도 혈당을 낮추는 속도와 효율에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 체중, 뱃살 등 조건이 같더라도 한국인의 췌장은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힘이 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결과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동양인에게서만 나타나는 유전자 변이도 당뇨병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는데요. 이는 곧 췌장이 작고 인슐린 분비 능력도 낮고 지방이 쉽게 끼며 유전적으로도 불리한 요소를 가진 아시아인이면서 한국인인 우리가 당뇨병에 더 잘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양인보다 혈당 관리에 더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고 혈당 수치가 아주 높지 않더라도 췌장에 부담을 덜 주는 식사 습관과 생활 습관을 더 빠르고 더 적극적으로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복혈당이나 당화혈색소가 경계 수준에 있는 분들이라면 아시아인의 체질적 특성을 고려해서 조기에 혈당 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 그 자체가 우리 건강을 지키는 결정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당뇨병의 위험성과 특히 당뇨병이 한국인에게 더 취약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하지만 희망적인 것은 바로 당뇨병은 식습관과 생활습관만으로도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전당뇨 상태일 때 생활습관을 조금만 바꾸어도 당뇨병으로의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체중의 5%에서 7%만 감량해도 당뇨병 발생 위험을 뚜렷하게 줄일 수 있고 일주일에 150분 이상 걷기와 같은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면 제2형 당뇨병 발생 위험을 약 50%까지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방법이 아니라 식사와 운동이라는 기본적인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좋은 습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한때 생활 습관을 개선하더라도 다시 예전의 식사 방식과 생활로 돌아간다면 혈당은 또 다시 오를 수 있고 당뇨병 위험도 다시 높아질 수 있으니 내 건강은 단기간의 변화보다는 지속적인 실천에서 만들어진다는 것 꼭 잊지 않으실 거죠? 실제로 여러 연구들에 따르면 전당뇨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도 적절한 식습관과 체중 관리, 운동 실천을 통해 정상 혈당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았고 제2형 당뇨병으로의 진행도 막을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고 또 제게 상담이나 코칭을 받았던 분들도 이런 사례는 수없이 많았습니다. 오늘의 내용 정리 한번 해볼까요? 당뇨병 전 단계는 방치하면 안 되고 다만 생활습관 관리만으로 당뇨병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습관을 얼마나 꾸준히 이어가는가가 건강의 열쇠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먹고 생활하면 혈당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실질적인 전략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요. 가장 핵심 주제, 바로 혈당을 안정화하는 가장 쉬운 식사 원칙 5가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뭘 먹지 마세요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먹으면 혈당이 덜 오를까? 바로 당장 실천 가능한 식사 루틴 팁들을 2편에 걸쳐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 예정이에요. 여러분의 식탁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혈당 관리 식사 전략 꼭 함께 해주세요.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